비현금성 공적 부조를 문제 삼겠다던 이민당국의 지침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3개월 앞두고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11%포인트 앞서 지지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소득 국가들의 기대 수명을 연구한 결과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계속해서 하락해 고소득 국가들 중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뉴욕대 의대가 최초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조건 없는 무상 수업료 혜택을 제공한다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독버섯 중독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메릴랜드에 사는 부모를 만나기 위해 미국행 비행기를 탔던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입국 심사 과정에서 과거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입국 거부를 당했습니다. 비현금성 공적 부조를 문제 삼겠다던 이민 당국의 지침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치 전문지 더 힐이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휴스턴에서 입국 심사를 받은 방문 비자 소지자가 입국 거부와 함께 여권의 5년 입국 금지 스탬프까지 받았습니다. 해마다 메릴랜드 부모 집을 방문하는 G 씨는 지난해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입국에 허용됐지만 이번에는 입국 심사관이 메디케이드와 아동 건강보험을 사용한 전력을 지적하고 입국을 거부했습니다. 과거 방문 비자로 입국했던 G 씨는 임신 전 당뇨 증상으로 미국에서 병원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메디케이드 사용은 합법적이었고 문제될 것이 없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더 힐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현금성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규제가 비이민 비자 소지 입국자에게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는 별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메디케이드나 아동 건강보험과 같이 비현금성 복지 혜택을 받았더라도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이 어려워지게 되며 비이민 비자도 거부될 수 있습니다. 현금 보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 혜택이 영주권 등 이민 혜택을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현행 지침이 바뀌게 된다는 의미여서 저소득층 이민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11월 중간선거가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지도 조사에서 민주당이 공화당의 11%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 지지도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CNN 방송이 전국 성인 1,002명을 상대로 현재 어느 당의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은지를 묻는 조사에서 응답자의 52%가 민주당을 꼽았으며 공화당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1%로 집계돼 11%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지난 6월 여론조사에서는 민주당이 50%, 공화당이 42%로 8%포인트 격차를 보였었습니다. 일반 유권자가 꼽은 중간선거의 최대 이슈는 건강보험 문제로 전체 응답자의 81%가 건강보험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으며 경제 80%, 이민정책 77%, 부패 척결 74%, 총기 규제 73%, 과세정책 71%, 통상정책 6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진행 중인 러시아 스캔들은 45%로 뒷순위로 밀렸습니다. 고소득 국가들의 기대 수명을 연구한 결과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계속해서 하락해 고소득 국가들 중 최저로 나타났습니다. 마약성 진통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원이 미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 독일 등 18개 고소득 국가를 대상으로 기대 수명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 고소득 국가들의 기대 수명이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중 호주, 일본, 덴마크, 노르웨이 등 4개 국가들의 기대 수명은 계속 증가세를 보였지만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기대 수명이 하락했고 미국과 영국이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대 수명 감소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지만 미국인의 경우 20, 30대의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 남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뉴욕주와 시가 단기 숙박과 관련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에어비앤비가 뉴욕 이민자 연맹 등 7곳의 비영리 단체에 $1,000만 지원금을 내놨습니다. 에어비앤비 측이 규제 완화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에어비앤비는 7개의 비영리 단체에 오는 9월 중순까지 후원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NYIC에 200만 달러, 여성 노숙자 쉼터인 Women in Need에 150만 달러, 뉴욕 몰게지 연합에 175만 달러, 뉴욕주 농촌주택연합에 175만 달러, 할렘의 서민주택개발단체 AB세니언 개발공사에 100만 달러, 에이즈 퇴치 비영리 단체에 100만 달러,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NYC에 100만 달러가 각각 지원됩니다. 에어비앤비의 이번 후원은 뉴욕주와 시가 단기 숙박과 관련된 규제를 풀 경우 얼마나 많은 경제적 혜택이 뉴욕주와 시에 돌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려는 취지입니다. 현재 뉴욕주 법에서는 주인이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주택의 30일 미만 단기 임대가 금지돼 있으며 이른바 에어비앤비 법에서는 온 오프라인 모든 매체에서 이러한 불법 임대의 리스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6일에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숙박 공유 사이트에 호스트 개인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례안에 서명해 발효시켰습니다. 에어비앤비 측은 이번 1,000만 달러의 지원금은 규제를 완화할 경우 뉴욕주와 시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의 10% 수준에 불과하다며 에어비앤비에 대한 규제를 풀어줄 경우 주와 시 정부가 막대한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이번 지원금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규제 완화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뉴욕시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를 폐지하는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수감자들을 수용할 새로운 교도소를 퀸즈와 브루클린, 브롱스의 신설에 법정이나 가족과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정국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오는 2027년까지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를 폐쇄하고 수감자들을 법정과 가족과 가까운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을 추진하는 내용의 기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신설 계획은 로우 맨하탄의 현 9층짜리 정부기관 건물을 40층 높이로 재건하고 퀸즈 큐가든 지역의 현 연방사법센터와 브루클린의 현 구치소 건물, 그리고 브롱스 포트모리스 320 콩코드 애비뉴에 신설할 계획입니다. 각 교도소는 총 6,000명까지 수용한다는 방침이며 야외 공간, 내부 인테리어, 의료 서비스 시설을 충원하며 수감자들과 가족들을 위한 대기 공간, 레스토랑, 상점, 주차장 등도 건설됩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회 의장은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폐쇄와 새로운 교도소 신설은 뉴욕시를 더 발전시키는 것이라며 신규 시설은 수감자와 교도관들 모두에게 안전한 장소로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부 주민들은 거주 지역에 교도소가 들어서는 계획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뉴욕시 범죄사법국에 따르면 지난해 수감자 수는 9,400명이었으며 올해 5월 기준 8,485명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시정부는 2027년까지 수감자를 총 5,000명으로 감축할 계획입니다. 뉴욕대 의대가 최초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조건 없는 무상 수업료 혜택을 제공한다고 어제 공식 발표했습니다. 의대생들의 학자금 부채 문제가 심각한 만큼 뉴욕대를 시작으로 다른 대학들도 재학생의 학비 부담 완화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대 의대는 어제 학생의 재정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의대생들이 수업료 부담 없이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료 면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대는 93명의 신입생과 350명의 재학생이 졸업 때까지 수업료 면제 혜택을 누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연간 수업료 약 5만 5천 달러를 면제받으며 기숙사와 생활비 등은 부담해야 합니다. 뉴욕대는 무상 수업료 정책을 위해 필요한 예산 약 6억 달러 중 이미 4억 5천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뉴욕대 의대 졸업생 중 62%가 학자금 채무가 있었으며 이들의 부채 평균은 18만 4천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의대 졸업생 중 72%가 학자금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 부채는 19만 5천 달러나 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소수의 의대에서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 면제 정책을 시행하기는 했지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무상 수업료 혜택을 제공하는 곳은 뉴욕대 의대가 최초입니다. 의대생들의 학자금 부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만큼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뉴욕대를 시작으로 다른 대학들도 재학생의 학비 부담 완화에 나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욕시 공립학교 내 전체 범죄율이 감소하고 있는 반면 성범죄 사건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 관련 중범죄와 경범죄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2017-2018 학년도 뉴욕시 공립교 범죄 현황에 따르면 뉴욕시 공립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지난 학년도에 비해 무려 138%가 증가한 164건으로 집계됐다고 뉴욕시경이 발표했습니다. 특히 강간과 성적 학대 등 성 관련 중범죄 사건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13건에서 31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간으로 경찰에 체포된 건수도 5건에서 12건으로 증가했으며 신체를 접촉하는 등의 경범죄의 경우도 51건에서 81건으로 73%가 늘었습니다. 한편 시 교육국에 따르면 공립학교 내 전체 범죄율은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5%가 감소했으며 체포 건수 역시 1,240건에서 1,171건으로 5.6%가 줄어들었습니다. 뉴욕주의 스쿨존 과속 감시 카메라 운영 중단으로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자 뉴욕시 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학교 주변 교차로에 경찰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15일 열린 뉴욕시 의회의 스쿨존 과속 감시 카메라 운영 중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공청회에서는 경찰 인력을 학교 주변 교차로에 증원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제임 도이치 시의원은 뉴욕시 교통국과 뉴욕시경이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 교차로에 인력을 증원해 학생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시 의회에서는 현재 임시 방편으로 학교 주변에 차량 속도 전광판을 설치하는 조례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오는 9월 학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주의회에 학교 주변에 120여 개 과속 감시 카메라 작동이 재개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독버섯 중독 사례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별해내는 게 매우 어렵다고 밝히고 잘못된 속설로 함부로 버섯을 먹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38명이 독버섯 중독 피해를 보고했으며 이 중 13명은 응급실에 실려갈 정도로 심각했다고 레코드지가 뉴저지 중독 예방센터의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중독 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2016년까지는 독버섯 중독 피해가 연간 10여 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부터 야생 독버섯을 먹고 건강을 해치는 사례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주 전역 15개 카운티에서 생후 9개월 된 아기부터 70세 노인까지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70대 한인 여성이 골프장에 있던 야생 독버섯을 먹고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한 바 있습니다. 중독예방센터는 야생 버섯을 먹어서는 절대 안 되며 아이들에게도 야생 버섯을 입에 넣지 않도록 교육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식용버섯과 독버섯을 구별해내는 게 매우 어렵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벌레가 먹은 버섯은 안전하다거나 색이 화려하면 독버섯이라는 속설은 잘못된 것이라며 식용버섯과 비슷한 버섯을 먹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이 축제를 시작하기도 전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축제재단의 공연 가수 계약 과정에 대한 불신은 물론 공연 성공과 실패에 대한 때 아닌 책임 소재 논란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한인축제가 시작 전부터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가수들의 계약과 관련한 돈 문제와 이 과정에서 이사진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불만이 결국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비영단체의 대표는 회장, 이사장이고 사인인데 왜 우리 사무국장은 행정적으로 이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공연 관계자, 우리가 유료 공연을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도 수십만 달러짜리죠. 30만 불 이상 뭐 이익을 창출하겠다고 하는 이런 행사 공연 계약서에 회장도 아니고 이사장도 아닌 행정적으로 일을 보고 있는 사무장이 사인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료 공연에 대한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젊은 층이 많이 모이는 공연인 만큼 행사장에서 마약 매매 등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실무진이 이에 대한 대비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양측 간 공연 실패에 대한 때 아닌 책임 소재 논쟁까지 일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왈가왈부를 가면서 우리가 모든 책임을 우리가 김 국장한테 얘기한다는 이 자체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콜래보레이션이 안 됐다는 겁니다. 집을 샀는데 집을 사가지고 나 이거 내년에 팔아야 되는데 여기 적자가 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이건 안 되죠. 일각에선 재단 운영의 정상화는커녕 벌써부터 파벌 싸움 양상을 보이는 운영진에 쓴소리를 내뱉기도 했습니다.
최초의 유료 공연 도입으로 흑자 축제를 이뤄내겠다고 자신 있게 발표한 재단 측은 축제 시작 전부터 내부 갈등으로 잡음을 일으키며 자신들의 발언을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산타모니카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산타모니카 시의회는 플라스틱 빨대를 포함한 컵, 그릇, 식기구 등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산타모니카 내 모든 비즈니스는 플라스틱 제품 대신 자연 분해 가능한 소재로 만든 제품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시 당국은 이 같은 결정이 남가주뿐만 아니라 미 전역의 도시들의 플라스틱 제품을 제한하는 좋은 예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한편 산타모니카시의 새 플라스틱 사용 제한 규정은 오는 2019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올해 1월부터 7월 14일까지 뉴욕과 뉴저지, 네바다, 워싱턴 DC, 펜실베니아 등 21개 주에서 107건의 홍역이 보고됐다고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밝혔습니다. CDC는 상반기 107건은 지난해와 비교할 때 높은 수치로 현재까지 발생한 대부분의 감염이 백신을 맞지 않아서 생긴 것이라며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에게는 글로벌 역량 강화와 해외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해외 한상 기업들에게는 맞춤형 우수 인력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실시되는 재외동포재단에 한상기업 청년 채용 인턴십 7기 기업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연매출 100만 달러 이상, 종업원 5인 이상으로 현지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인턴의 현지 적응 훈련과 실무 교육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인턴의 직무는 사무직을 기본으로 합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매일 한 편씩의 영화를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서비스인 무비패스의 올해 2분기 경영 손실이 총 1억 2,660만 달러에 달해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비패스의 모 기업인 힐리오스 앤 매티스는 14일 총 1억 460만 달러의 수익 손실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손실의 원인은 지난해 2분기 대비 운영 비용은 1000%나 상승한 반면 빈약한 현금 유동성으로 비용 운영에 제동이 걸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브루클린 연방지검은 어제 루이비통과 에르메스, 샤넬 향수 등 가짜 명품을 중국에서 밀수해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전국에 유통시킨 중국계 일당 22명을 밀수와 돈 세탁 공모, 이민 사기, 신분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뉴욕과 뉴저지 항을 통해 들여온 중국에서 제조된 가짜 명품 상품을 퀸즈와 스태튼 아일랜드, 브루클린, 롱아일랜드 등 창고 9곳으로 옮긴 후 전국의 소매점과 도매점에 유통시켰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가끔 흐리고 곳에 따라 소나기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영상 30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영상 20도. 일요일 흐리고 비가 예상됩니다. 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